자, 이번에 경제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채권의 수익률 파트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문단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복잡한 정보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정의로서 이어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우선 첫 번째, 채권이란 무엇이다? 채권이란 뒤에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연결.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 읽을게요. 그 다음에 할인채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할인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채권이래요. 채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인채 가격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가치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주면서 그 해당 내용을 연결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문단 내용을 가장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등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뭐가 된다? 채권 발행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돈이죠. 자금은 돈이에요. 그죠?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행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래요? 유가증권이래요.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에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로부터? 그렇죠. 지금 정부와 지방 단체, 자치단체, 뭐 시나 도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다? 기업 등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가증권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뭐다? 만기. 언제 이게 채권이 만기가 되는지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만기와 액면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액면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끊어볼게요. 그럼 만기가 얼마라고요? 자, 유가증권을 딱 했어. 채권을 내가 샀는데 이게 만기가 1년이고요. 그럼 1년 후에 이거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액면가는 1,000원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할인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00원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1년 후에, 그죠?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보겠습니다. 할인채는요. 자, 할인채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이래요.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다 연결되는 개념이죠. 위에서 채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채권인데 뭐라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채권이에요.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된 채권이래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900원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인채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할인채의 가격은 이 채권으로 발생하는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후 연결할게요. 그럼 이 할인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할인채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됐나요? 자,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으면 상승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현재 가치가 지금 그 미래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지? 비싸게 샀으면 약속된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특정한 금액을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다 묶여가지고 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점의 가치,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래요. 예를 들어서 시중의 금리가 10%래.
그러면 지금 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주문장을 반드시 잘 이해하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일부러 주는 거라고요. 자, 시중금리가 10%래. 그러면 1년 뒤에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1,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1년 후에 10%를 준대요. 자, 1년 후에 10%를 주니까 우리는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이자 100원이 더해지는 거죠? 되죠? 이건 산수야. 그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선생님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는 1,100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자, 이 부분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이제 친절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저렇게 연결되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할 때 짜장면을 예로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짜장면을 뭐 5,000원에 사 먹는다라고 하면은요. 자, 예전에 그 500원의 현재 가치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금의 이 5,000원의 그 당시에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채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후 중요합니다.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잘 보세요.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자, 채권이 만기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자, 요거랑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만기까지 보유 시, 만기 보유 시에 얻는 연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연마다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거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수익률은요. 뭐와 같아집니까? 그렇죠. 시중 금리와 같아진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시장 논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 그 채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다라고 할수록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랑 시중 금리와 그게 맞춰지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정리를 못 하겠다. 경제를 만약에 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본인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경제를 한 친구들은 요게 이제 설명이 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뒤쪽 내용을 조금 정리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정리를 살짝만 하고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중금리랑 시중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와 같대요? 채권의 만기 수익률. 채권 만기의 수익률과 수익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요. 우리가 채권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살 때 만약에 2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샀단 말이에요. 할인채로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예요? 그렇죠. 20%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옷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1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얘를 할인을 하는데 30% 할인을 한대요. 30% 할인을 해서 샀어요. 그럼 우리는 할인된 금액, 할인채로 구매를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얼마에 산 거예요? 7만 원에 산 거야. 할인채 7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의 수익률을 얻은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수익률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할인율과 같은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할인율과 수익률이 같다라고 하는 것. 정리를 해놓으면 뒤에 거를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좋으니까 문제 풀기도 좋고 하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문단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사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문단이었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지 뒤에 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문단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자, 지금 여기서 채권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만기와 액면가가 체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만기가 다를 경우에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에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수익률의 곡선이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를 보기 위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그림 1이에요. 지금 여기는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1은 일반적 채권의 수익률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서 곡선은 플러스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곡선이 나타낸대요. 그런데 수익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건 아니래요. 그림 2처럼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게요. 자,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건 바로 뭐다?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뭘로 볼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이거는 뭐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하나에 같이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 1과 2를 겹쳐서 그린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만기 수익률이야. 만기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만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일반적 수익률 만기가 그래야 사람들이 만기를 길게 설정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내려갈게요.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볼게요. 자, 수익률 기울기 곡선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럼 수익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만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결정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채권에 장기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많은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을 2년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장기가 되는 거죠. 1년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을 연속해서 그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돈을 투자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이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자,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 10,000원에다가 수익률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을 투자해서 얻는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1년에다가 수익률에다가 1년 그 이후의 수익률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이 다르면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되는 거다?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거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년 우리한테 10,000원이 있어요. 자, 10,000원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지금 2025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2026년이 있고요. 2027년이 있겠죠.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2년 동안 10,000원을 쭉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A가 되는 겁니다. A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를 뭐 할 수 있어? 2번 재투자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요? 1년을 투자해요. 여기까지 1년 투자하고 그 다음에 1년을 더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년 동안 투자한 것을 뭐라고 설정하고요? B라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재투자한 것을 B 프라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또 연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투자한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10,000원에다가 곱하기 자 1년 똑같은 걸로 2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 지금 우리 앞에서 요거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1,100원 나온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0,000원에다가 이걸 굳이 지금 자기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요 1년 B까지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수익률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보세요. 두 방식의 수익률이 다르면 수익 채권에 높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두 수익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같아진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0,000원에다가 이렇게 한 거랑 10,000원에 각각을 이렇게 한 거랑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 선생님 왜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같아진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산수 잠깐만 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각항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얘는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A와 B는 같은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여기다가 바로 쓰겠습니다. 다른 문단이긴 한데요. 자, 지금 얘는요. 투자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측이 가능해. 얘도 B까지는 어떻게 돼요? 관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결정할 때 이 B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 프라임은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반영된 거예요? 투자자의 기대치. 아,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더 높아질 거야. 우리의 수익이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대. 당연하죠. 자,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차이는 즉 장기와 단기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격차는 뭐 B 프라임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정리해 보자. 자, 지금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정리해 볼게요. 자, 2년과 1년 만기의 채권 사이의 수익률의 차이.
수익률의 차이는 장기와 단기의 수익률 격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 의존하게 된다?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에서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 지금 연결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지금 우리 하고 있다.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따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치에 의존한다.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더 많은 돈을 줄 것 같아, B'에. 그러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B'에 대한 기대가 낮을 거라고 믿는 경우에는요, 수익률은 음의 곡선을 가지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요.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서 투자자들의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부분 이제 잘 정리하면은 네,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은요, 지금 양의 기울기로 가는 것은 뭐라고? 후기로 갈수록 경기가 호황을 보일 거야. 성장할 거야. 호황을 보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음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된다고요?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로 또 봐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그냥 해볼게요.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기대치에 따라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이 자, B'이 B보다 B보다 뭐 한다고 생각할 때요? 낮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B'이 여기에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B보다 높다면 요거를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높다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A는 B보다 높고 됐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B보다 높고요. 그럼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온 이 정보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1 플러스 A의 제곱이 1 플러스 B, 1 플러스 B 프라임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럼 요거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B 프라임 얘가 지금 더 크대. 얘가 지금 더 커요. 그러면 얘는 자, 이걸 풀면은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A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커야지 따라가는 거잖아. 같으려면. 이해되죠?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학적인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체를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세요.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B 프라임과 B의 관계에서 요 부분 정리해 볼게요.
B'이 B보다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은 음의 곡선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친절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A가 B보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작아야 돼. 왜?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다 치고 얘는 어떻게? 얘가 지금 낮아졌어.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됐어? 낮아져야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B'과 B가 어떻다?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와 B도 같아지겠죠?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평행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요 문단에 있는 내용을요, 이대로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 정리만 해준 거예요. 다른 거 지금 본인 경제를 선택해서 이 관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는 사람이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배경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을 정확하게 잘 뭐 할 수 있는가, 의도에 따라 따라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만 주고도 밑에 있는 이것들을 뭐 할 수 있어? 추론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